그러면 부자 되는 테크트리 4단계가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은 봉급자 내지는 자영업자, 전문직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작은 사업이나 작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월급 받아서 사업을 해본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저 친한 좀 뭐 네. 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봉급자를 하면서 바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내가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하다가 사업으로 넘어왔고 요 단계가 됐죠. 네. 근데 장점이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투자로 해서 돈을 벌어놓고 이 번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도 이게 기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 케이스도 좋고 B 케이스도 좋은데 결국에는 요 투자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단계가 가장 빨리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마지막에는 결국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안정적이죠.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사업을 통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강의를 하잖아요. 네. 재테크 강의를 하죠. 그러면 제가 대략 그냥 계산하기 쉽게 월 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월 500을 버니까 1년이면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200으로. 네. 그냥 추가로 생긴 강의 수익으로 월 200을 번다. 네. 그래야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1년에 그러면 2,400만 원 버네요. 그러면 5년이면 1억 2천, 10년이면 2억 4천을 벌겠네요. 네, 그렇네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기에 강의를 했을 때 이제 많이 질문을 하죠. 강사님이 투자를 잘 하시는데 뭐 한 200 정도 버는 왜 교육을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뭐 강의를 하느냐. 네. 근데 그게 아니다. 5% 이자를 받았을 때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이면 네. 매달 200만 원씩 내가 이자를 더 납입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2억 4천을 빌렸을 때 5%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네. 네. 그러면 한 4억 8천을 빌렸을 때 이자가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거네요. 그럼 5억을 빌려서 200을 납입하고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죠. 맞죠? 쉽게 말해서 이게 그러면 나는 이자 낼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 뭐 2억 4천이든 4억 8천이 네.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2배가 됐다. 그러면 빌린 돈을 갚으면 되고 그렇죠. 나는 추가로 2억 4천 혹은 4억 8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00을 벌어서 1년 동안 쌓아간다가 아니고 이거를 다시 나는 투자의 씨앗으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투자와 사업을 병행해야지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의 법칙으로 그렇죠. 훨씬 증식된다. 네. 그리고 아시는 또 이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네. 우리 사장님이 땅을 샀다, 평택에. 네. 땅을 샀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1년 반 전에 평당 2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반이 지나니까 평당 400만 원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래, 네가 이제, 그거는 너의 일이고, 너의 대표님의 일은 그거다. 예, 그래서 땅을 사놔야 재테크적으로도, 자산 증식적으로도 올라가지만,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사업체를 하려면 거기에 공장이나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또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의 객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에 들어가서 월세를 주느니 내가 이자를 내는 게 사업자들은 더 저리에 대출이 되거든요. 네, 좋죠. 그러니까 사업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사업이 불안할 때는 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사업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더 곱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대표면 나도 땅 살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 삼촌도 실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6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한 40년 정도를 월세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예.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다, 맞죠? 네, 조카가 부동산 하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똑같이 시작한 친구들은 땅 부자가 됐는데 본인은 이제 땅을
보고 다니니까 조금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부동산 수업을 하고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디프리까지 따라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30년 동안 사업을 했대요. 3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자기는 사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어왔는데 마지막에 2, 3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에 남는 게 없대. 근데 이제 자기 친구분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잘 안 됐대요. 근데 공장을 사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장을 팔았는데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종잣돈이 돼서 또 네. 공장을 샀어. 네. 그래서 또 했는데 또 망했는데 또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번에는 공장을 사서 네. 자기가 사업을 안 하고 사업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는 거예요. 투자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은. 네.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땅값이 오르면서 자산이 안정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정말 좋네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 친구 이야기로 돌아오면 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 평택에 땅을 샀다 했죠. 네. 근데 평당 200만 원인데 만약에 20억치를 샀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 산 게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서 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80%, 90%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금리도 더 쌉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실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라. 약간 그렇죠. 그런 취지. 예. 그러면 평당 200 주고 샀지만 1년 반 만에 이게 400이 됐어요. 근데 200만 원짜리 땅을 사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냐? 네. 80% 대출을 받았다면 나는 평당 4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20%는 자기 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서 굴려서 현금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또 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를 주면 내가 임대료를 받으면 10%가 다시 보증금이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그 투자금 없이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돈이 종잣돈이 크지 않은데 뭐 공장, 창고 이렇게 사업 용지 이런 거 보면 뭐 10억대, 20억대, 40억대, 50억대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로지 내가 사업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과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훨씬 시야가 넓어지겠죠. 그렇구나.